네, 이어서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찬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시장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에스트 첫 번째 키워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꼽아봤습니다. 간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모여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2차 협상을 가졌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협상으로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 지난 12일에서 한 차례 연기됐던 만큼 통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미국 정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내달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됩니다. 예, 일단 뭐 1시간 만에 협상이 종료됐다라는 네. 얘기 들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우선 참석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 네. 공화당에서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약 1시간에 걸쳐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백악관 관계자는 첨예한 대립이 오갔던 지난 1차 협상 때보다 회의 분위기가 조금 더 밝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신들도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메카시 의장도 이번 주말까지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채 한도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일 일본에서 4일간 열리는 G7 정상회의 회의 순방 일정까지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비관론도 여전한데요. 백악관 측은 의회가 지금까지 78번 부채 한도를 상향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또 한 번의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이 우선 이 하원에서 정부 재정 지출 감소에 동의해야 이 한도 상향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일본에서도 의회 지도부와 대화를 좀 이어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네.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월가에서는 이 미국 정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증시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흔들릴 것이다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또한 부채 한도 상향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디폴트 예정일인 내달 1일에 가까워질수록 증시 낙폭이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US뱅크의 빌 메리츠 수석 전략가는 S&P 500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3,800에서 4,200선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면서 이 미국의 정책적 리스크가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처럼 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증시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라는 그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JP모건의 알렉스 울프 매니저는 부채 한도 협상이 제때 차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증시 하락에 대비하고 리스크가 적은 국채를 매수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 증시가 미국 부채 한도 위기에 증시는 급락했고 채권 가격은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날 2차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미국 대기업 경영자들 간의 호소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화이자 등 미국 대기업 140여 곳의 경영자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서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증시가 17%나 폭락한 적이 있다면서 부채 한도 협상을 서둘러 타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연초 강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지난달 이 은행 리스크와 이 디폴트 우려에 상승폭이 좀 꺾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다우지수는 3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이동평균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꺾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과 없이 좀 끝난 네. 협상이지만 이후 추가 협상에 대한 얘기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만 양측 모두 부채 한도 상향에 긍정적인 이 뜻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 3차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좀 마치고 빨리 돌아오는 만큼 21일 날 미국으로 돌아오는 예정인데요. 귀국 직후 3차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2주 안에 합의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를 압박한 건 이 디폴트 우려만이 아니었습니다.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미 좀 투심이 꺾인 채였죠, 뉴욕 증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도 얼어붙은 미국의 투자 심리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예. 간밤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개장 전에 홈디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택 자재용품 판매업체인 홈데포의 실적은 통상적으로 미국 전체 소비 심리가 어떤지 가늠하는 이 지표로 여겨져서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은 3.8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3.8달러를 소폭 웃돌았지만 네. 매출은 372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습니다. 오늘 월마트와 이 타깃 등 대형 유통업체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하루 전날 발표됐던 이 홈디포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형 유통업체 실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들어보니까 홈디포가 20년 만에 최악의 매출 하락이다 이런 네.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던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소매업체 실적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동일 점포 매출인데요. 네.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4.5% 줄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홈디포는 최근 모기지 금리 상승과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택 수리에 쓰는 돈을 줄이면서 매출이 둔화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와 목재 가격 하락한 점도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홈디포는 올해 실적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매출과 동일 점포 매출이 2%에서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한 그런 수준입니다. 올해 영업이익률 역시 기존 목표치에서 낮아진 14%에서 14.3%를 제시했습니다. 전날 아쉬운 실적을 발표한 홈디포는 오늘 전날 정규장에서 2.1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